비트코인 아직도 거래소에 두시나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블루월렛 지갑으로 옮기기.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매일 사는 남자 비코메입니다. 드디어 제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후 다시 블루월렛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이미 사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USDT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전과 후로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써보겠습니다. 미리 쇼츠로 각각의 단계를 올렸습니다. 쇼츠를 참고하셔도 좋고 본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 만드는 부분을 바로 보고 싶으시면 5분 6초, 바이낸스 주소는 5분 46초 부분에 복사해두었던 세구입 BTC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루월렛 다운받고 주소 확인하는 방법은 6분 36초. 비트코인을 옮기는 과정 설명은 9분 14초로 이동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 꽤 복잡하고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료하고 나니 익숙하게 느껴졌고 보관은 개인 지갑에 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주절주절 쓴 글을 시청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만 두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은행이라는 시스템은 내가 가진 돈을 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찾는 시스템이죠. 이 역시 은행이 망하면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증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역시 거래소 해킹이 당한다면 나의 비트코인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미나이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비로소 성공을 했습니다. 만든 앱 지갑은 블루월렛과 메타마스크입니다. 블루월렛이라는 앱 지갑은 비트코인 전용 지갑으로 현재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나 바이낸스처럼 거래소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보관만 하는 형태입니다.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은 최근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입니다. 메타마스크는 거래소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각각 가장 인증된 보관소에 보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먼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기 위해 앱 지갑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거래소나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건 그 거래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래소나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자산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앱 지갑 형태로 보관하는 형태는 비스탁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해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앱 지갑을 만들기 위해 니모닉 단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니모닉 단어란 은행에 비유하면 비밀번호 4자리 같은 개념이지요. 보안상으로 니모닉 단어는 보통 12개 또는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앱 지갑을 만드는 첫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껏해야 4자리가 비밀키인데 암호화폐는 4음절 이상의 영어 단어 12개라니. 이것만 봐도 보안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12개의 무작위 단어를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은행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숫자 4자리를 해킹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여기서 양자 컴퓨터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비트코인은 블루월렛으로 옮겼고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블루월렛으로 옮기는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보다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영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지갑을 만들고 옮기기 전에는 거래소에 두는 게 의문이 들었지만 지갑으로 옮긴 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만든 영상은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앱 지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월렛 외에도 바이낸스 웹3 지갑, OKX 거래소 지갑, 트러스트 월렛 중에 블루월렛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이 단순하여 독립적이어서 사용이 간편하며 보안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고 해커들이 손대기 쉽다고도 하더라고요. 거래소에서 블루월렛으로 옮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바로 블루월렛으로 옮기는 방법, 업비트에서 테더 구입 후 바이낸스로 옮겨서 비트코인 구매 후 블루월렛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미 비트코인을 업비트 거래소에 사두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대로 바이낸스를 거쳐 블루월렛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암호화폐에서 수수료는 가스비라고 하는데 가스비란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비 관련하여 거래가 완전히 활발하고 거래 수량이 많을 때는 가스비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거래가 한산할 때는 가스비는 내려갑니다. 같은 0.0002BTC여도 지금은 약 27,000원 수준이지만 2배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가스비도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옮기는 건 불필요하고 많은 수량을 모은 후에 정기적으로 옮기던가 아예 처음부터 테더 USDT를 바이낸스 계좌로 옮기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도 좋겠네요. 업비트에서 바로 블루월렛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트래블루로 인해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100만원 이상이면 인증 절차가 복잡합니다. 트래블루란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와 연동되어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도 이동시킨 후 바이낸스에서 블루월렛으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신분증으로 KYC 인증을 마쳤다면 업비트와 바이낸스는 트래블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기준 업비트 수수료 가스비는 0.000EBTC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27,000원 정도 합니다. 금액을 처음 보낼 때는 반드시 소량 테스트해보고 보내야 합니다. 저는 수차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약 0.43개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전송했습니다. 주소만 정확하다면 이상 있을 일 없겠죠. 비트코인 출금을 하려면 1업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함. 이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가 있어야 함. 업비트 인증할 때 사용했던 신분증으로 KYC 인증 완료해야 함. 3. 블루월렛 개인 지갑 주소가 있어야 함.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은 있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계좌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메일 주소 또는 폰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업비트 인증할 때와 같은 신분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회원가입 완료 후 앱 첫 화면의 오른쪽 아래 에셋을 누릅니다. 4. 중간에 애드 펀즈를 누릅니다. 온체인 디파짓을 누릅니다. BTC를 누릅니다. 세구입 BTC를 누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주소가 뜨는데 제일 위에 있는 BSC는 바이낸스 지갑 주소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BTC라고만 되어 있는 주소는 이전 버전이라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세구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제일 아래 라이트닝 주소는 좀 더 복잡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바이낸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용 전용 주소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주소는 어느 거래소든 어느 개인 지갑이든 BCL로 시작합니다. 이전 주소는 다른 형태인데 지금부터 만드실 때는 BCL로 시작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암호화폐를 입금받을 때는 반드시 같은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암호화폐의 주소로 받을 경우 그 수량은 없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는 아크스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아크스로 시작하는 주소로 보내면 문제가 되겠지요. 끔찍합니다. 방금 생성한 세구입 BTC 주소 BCL로 시장을 메모장에 복사해둡니다. 거래소 입금 주소는 은행의 계좌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만들어질 블루월렛의 개인 지갑 니모닉 단어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비트코인도 있고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도 만들었으니 블루월렛으로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다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앱스토어에서 블루월렛 검색 후 다운로드. 이 바로 설치가 되면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3. 오른쪽 위에 세로점 3개 클릭 언어 한국어로 변환. 5. 생성하기 클릭. 오늘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니모닉 단어 적어두기입니다. 니모닉 단어는 쉽게 말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입니다. 우리가 계좌 비밀번호를 공개 안 하듯이 암호화폐 지갑의 니모닉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은행 계좌는 고작 숫자 4자리가 다인데 암호화폐의 비밀키 비밀번호는 4음절 이상에 해당되는 무작위의 단어가 1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의 순서가 틀려도 안 되고 단어가 틀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으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 우리는 은행 앱을 지워도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신분증만 있으면 나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나의 자산은 니모닉 단어로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자산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과 극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니모닉 단어를 수첩에 써두긴 했는데 폰에 자산을 그 상태로 그냥 두고 만약에 폰을 분실했을 경우 폰 자체가 해킹당하면 위험할 수 있죠. 니모닉 단어로 계좌를 복구시켜본 뒤 앱을 지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블루월렛으로 비트코인 옮긴 후 앱에는 보기 전용 계좌만 만들어 놓는 방법은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그냥 둘지 지갑으로 옮길지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떨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니모닉 단어를 사진을 찍거나 화면 캡처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종이에 적어서 보관하세요. 종이에 적어야 해킹 가능성이 0%가 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은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되거나 여러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무조건 니모닉 단어는 종이와 펜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이에 적었을 때 위험은 집에 불이 나거나 홍수로 분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판에 박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종이에 써서 3군데 정도 분산해서 보관 중입니다. 니모닉 단어를 적고 네, 기록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지갑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생성할 때 적지 못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지갑 주소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갑 클릭 오른쪽 위 가로잼 3개 클릭 보내기 백업 클릭 누르면 지갑 만들 때 보여줬던 니모닉 단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받기를 누르시면 QR코드와 BCL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앱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를 거쳐 블루월렛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비트코인을 옮겨보겠습니다. 순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 계좌로 전송 수수료 0.000EBTC 비트코인 시세 $90,000 기준 하나에 약 27,000원. 블루월렛 개인 지갑 주소로 전송 수수료 0.00001로 비트코인 시세 $90,000 기준 하나에 약 2,100원. 여기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바로 세구입 주소를 사용해서 저렴하다는 겁니다. 1 업비트 화면에서 이 출금 탭을 누릅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누릅니다. 출금을 누릅니다. 다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트래블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업비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낼 때 업비트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 또는 지갑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합니다. 트래블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대형 거래소가 해당합니다. 여기 안내해드린 거래소는 트래블룰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 금액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기준으로 위에는 거래소이고 아래는 개인 지갑입니다. 그래서 대형 거래소는 트래블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 지갑은 트래블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0.43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옮겼습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같은 신분증으로 KYC 인증을 했다면 저와 같이 트래블 적용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OBTC 출금하기 화면을 보시면 출금 네트워크 비트코인, 출금 수량 자신이 원하는 수량, 수수료 0.0002BTC 수수료 약 27,000원 정도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금 네트워크 확인해서 확인 클릭. 실입금처 확인 전은 바이낸스로 보낸 후 블루월렛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입금처는 바이낸스 클릭. 즐겨찾기 클릭 설정 톱니다. 받기 클릭. 여기서 아까 복사해 두었던 바이낸스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세심하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주소라고 입력하면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받는 사람 주소는 방금 즐겨찾기 설정했던 바이낸스 거래소 주소를 클릭. 출금 신청을 누르면 과정 마무리됩니다. 보통 5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블루월렛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1. 바이낸스 앱 실행. 우측 하단의 에셋 클릭, 상단의 스파트 클릭, 비트코인 클릭, 우하단의 샌드 클릭. 우리는 온체인으로 보낼 거니까 온체인 위드드로우 클릭. 애드레스 이전에 블루월렛 지갑 만들고 화면에서 받기 눌렀을 때 나오는 주소 복사 후 여기에 붙여넣기. 네트워크 BTC 클릭. 수수료는 0.00001BTC이며 약 2,100원 정도 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보낼 때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 비수수료의 경우 비트코인에 불장이 오고 거래량도 많고 지갑에서 거래소도 많은 수량이 이동할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네요. 위드드로얼 어마운트 보낼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합니다. 수수료가 0.00001BTC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제외되고 전송이 됩니다. 하단의 노란색 위드드로 클릭 후 역시 5분 20분 기다리면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도 블루월렛을 옮기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저의 자산이 된 느낌?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블루월렛 지갑 만들 때 생성된 니모닉 단어 12개는 절대로 폰에 남기지 말 것.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종이, 펜으로 적어서 보관할 것. 화재, 침수 대비한 철판에 박는 방법도 있음. 이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는 네트워크가 중요함. 받을 거래소 또는 지갑 주소를 복사할 때 반드시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해야 함. 비트코인의 경우 BTC 또는 SEGWIT BTC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암호화폐는 많은 네트워크 주소가 존재함. 수수료 가스비가 조금 아깝더라도 큰 금액을 보내기 전 반드시 소량 테스트해보고 큰 금액 전송할 것. 이 세 가지가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진짜 비트코인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조금씩 모아봐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사고 올게요.